오늘 하루 어이즈 앵커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박민영입니다. 사실 당신의 잠든 사이보다는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가 되겠죠. 연휴 직전의 국내장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세가 참 좋았었고요. 3,500 돌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력한 질주. 그 가운데 오늘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많은 투자자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살짝 쉬어갈지 AI 반도체 진영을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시세들이 나쁘지 않은 국내장이네요. 살펴보시죠. 프리마켓에서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 압도적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93,000원대, SK하이닉스 6.5% 급등 흐름 42만 원 돌파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 급락으로 조금 대형주 단에서도 섹터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알테오젠, 펩트론, HLB,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단은 약보합 으로 뚜렷한 시세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로지 반도체 진영으로 조금은 더 집중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상승률 상위는 또 어떤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았었는데요. 오늘장의 프리마켓 기준에서도 상승률 상위 단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에 조금 도드라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진영의 힘 받아가는 모습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보시죠. 거래량 상위로는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각 섹터 대형 종목들 들어가 있고요. 한미반도체와 같은 TC 본더 기업들도 오늘 한화비전과 함께 힘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테마성으로도 조금 잦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제주반도체 그리고 CXL의 네오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히토류, 음극재 관련한 이슈가 조금 부각되면서 이것이 반도체 공급을 조금 더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진영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NK전자도 13% 상승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리마켓 기준은 AI 반도체 진영의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AI 타임라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픈 AI가 쏘아올린 공이 참 많았었죠.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이슈. 그리고 연휴 중반에 들려왔던 오픈 AI와 AMD의 파트너십, 6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협력 이슈였습니다. 1기가와트를 잡아먹는 AI 서버 수가 40만에서 50만 개입니다. 그러면 6기가와트라고 했을 때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는 당연히 HBM도 납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힘받고 있는 것이고요. 오픈 AI AMD와 이미 긴밀하게 HBM3E 12단의 협력 관계를, 납품 관계를 맺고 있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직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무튼 AI에 대한 얘기는 긍정의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더해졌었고요. 중간중간 좋은 버블이다 혹은 오라클의 AI 수익화 논란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AI 반도체 진영에 대한 심리를 훼손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연휴 끝자락에 젠슨 왕 CEO가 AI 시대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줬죠. 수요가 정말 좋다. 그리고 기술력의 AMD 대비 우리가 압도적이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빅테크 업체들의 수천조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더해졌습니다. 미국이 UAE로의 엔비디아 칩 수출도 일부 승인을 했죠. 여기에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삼성의 HBM3E 12단 엔비디아 탑재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픈 AI가 AI 기대를 한 번 더 열었고요. 엔비디아가 의심을 일단 닫았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는 정말 많이 했었으니까요. 오픈 AI를 살펴보면 AMD 그리고 엔비디아, 오라클, 삼성과 SK 진영 이쪽과 엄청난 협력을 더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국내 메모리사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시장은 단일 공급자 의존의
인플레의 위험보다는 공급자를 다변화하고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의심 속에 AI가 정말 버블이 아닌 것인가? 라는 의심 속에도 명확하게 투자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HM을 비롯해서 국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AI에 대한 거품론 아직 아니다라는 시각이 좀 더 많이 모이고 있네요. 골드만삭스도 버블과 조금 닮아있긴 한데 이번에는 이익 성장 기반되고 있어라고 긍정의 언급을 했고요. 젠슨 왕도 수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AI 인프라 생태계의 초입이다라고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XAI에 대한 투자 얘기까지 꺼내들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와 젠슨 왕의 브로맨스가 계속됩니다. AI 진영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투자를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내비치기도 했죠. 자, 그러면 젠슨 왕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어떤 걸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술 혁명을 위해서 결국에는 칩과 전력,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의한다면 아직까지 AI 거품을 논하기는 좀 이른 것인가라는 시각이 있죠. 자, IB에서는 어떨까요? 노무라 증권, 메모리 업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수익 국면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D램 기준 내년 역대 최대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도 메모리 가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한국의 메모리가 이 가운데 부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상향을 냈죠. 하이닉스 48만 원, 삼성전자 11만 1,000원. 한 2주 전만 해도 이 정도 가격 나왔으면 다 뭐야?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정말 가려나? 라는 기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AI 인프라 진영에서 이런 칩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력의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이 이만큼인데 지금 조달 가능한 전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필요한 전력의 60%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CT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한국의 최대 변압기 수출 기업으로서 PER 기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AI가 쏘아올린 공이 인프라 진영 전반에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직까지 거품은 아니다라는 쪽에 시장의 무게는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GB300에 5세대 HBM3 탑재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젠슨 CEO가 이재용 회장에게 서신을 보내서 탑재의 뜻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단독 뉴스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이제 9일 기준으로 단독 주의 뉴스였는데요. 1년 7개월 만에 퀄 통과 뉴스, 삼성전자의 7.8기. 과연 사실인지 삼성전자의 공식 보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키워드에서는 지금 3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4조 원대 기록했던 2조 대 2분기를 바닥으로 이제 3분기에 10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말 많게는 12조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10월에 중요한 방향시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설계업체부터 제조, 후공정단, 그리고 장비단의 종목들. 이 중에 꾸준하게 올라온 종목들도 참 많고요. 그것은 소재, 부품, 그리고 기타, 기판 쪽까지 해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3분기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40조, SK하이닉스가 40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하게 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오늘 개장 전후 시세 보면서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 일본도 좋았는데요.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사나이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인 거죠.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재정 건전성보다는 어떻게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써서 시장을 부응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들의 시세도 면면히 들여다보면 방위산업
산업주 그리고 AI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AI주가 강했는데요. 오늘 국내장은 AI주들이 그 시세를 반영시켜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일단 셧다운 우려 남아있고요. 뉴욕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열리고 내일부터 주말이에요. 이 주말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연휴의 호재를 반영하려는 의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히토류가 부상하자 히토류 중국에서 수출 통제를 한다면 반도체 공급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반도체의 리드 타임을 길게 하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이것이 한 번 더 반도체 진영에 힘을 싣고 있다라는 점에서 JP모건이 말하는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반도체 등으로 쏠려서 지수가 5,000선을 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업종으로 본다면 AI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반도체 초호황이라는 점. 그리고 오픈 AI, AMD 협력에서 삼성전자 수혜 얘기가 계속 나오죠. IB부터 국내 증권사 오늘 보고서 곳곳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이라는 기업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설계, 운영, 건설에 관련한 업체라서 역시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유무형의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전력과 로봇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측에서 로봇 회사를 하나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로봇 뉴스 계속 추적해 보시죠. 테마로는 히토류, 리튬, 그리고 양자 쪽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히토류 얘기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양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꿈의 기술로만 내다보고 있었는데 최근 아이온큐나 실스큐 등에서 정부와 혹은 기업들과 협력이나 투자 혹은 기술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용화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갔어요.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양자 관련한 미국 종목들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6,000%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양자 종목들 단기적인 관점에 관심을 국내에서라도 트레이딩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외 대표 기업들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보고서는 이 정도 나왔어요. 대웅제약, 삼성전기, 한국콜마 등이 있고요. 대웅제약에 대해서 DS투자에서는 한 60%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만 패치제나 혹은 보톡스 관련한 얘기들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정까지 살펴보시면서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잠사였습니다. 네, 일단 개장 전 분위기도 반도체에 좀 집중이 되면서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1.6% 상승 3,600선 위에서 출발 예고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9% 상승하며 862포인트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두 분과 같이 고민해보죠. ISC 김태성 본부장님,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일본 증시의 호재를 우리가 못 반영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일단 지수상으로는 반영을 했어요. 다만 반도체 종목들 제외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김태성 본부장님 시장 네. 어떤 판단하십니까? 일단 오늘 이번 주가 딱 한 거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초가 고가일 수 있다는 것을 좀 경계를 가지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전 세계 화폐 가치가 지금 달러 대비 굉장히 다 같은 약세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음은 계속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쭉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IT 투톱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수급의 공백 현상, 그러니까 블랙홀 현상이 좀 생기면서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중후반부에 이 강세를 더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조정이 나온다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던 적절한 적당한 조정은 참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지금 오늘처럼 상승할 때보다는 추후에 음봉이라든지 조정이 나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그냥 집어넣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서 뭐 수익을 봐야겠다라는 마음보다 오늘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이 종목군들이 정말 쉬어간다면 나는 이 종목군들을 사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해놓는 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이제 포모 현상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사야겠다면 저는 그래도 확률 높은 것은 유리기판 쪽을 감안을 했었을 때 삼성전기라든지 SKC의 현재 위치는 전 지금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성급할 필요 없다라는 점, 오늘 급한 대응보다는 좀 지켜보고 나서 다음 주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은 저도 시장 예상보다 강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은 만기일날 정말 폭탄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이제 다음 주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상효과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6%, 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상승이 얼마나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좀 전에 김태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상했던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 반도체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은 먹을 파이를 봤을 때 조정을 기다리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일단은 뭐 조정이 좀 조정을 기다려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좀 동일한 분위기네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은 유지하나 지금 매매 전략 차원에서 성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개장 준비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의 관심주는 일단 종목명만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DOU와 APR을 두 분이 각각 오늘의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잠시 후 개장 이후에 저희가 시세 보면서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풀마켓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여전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조금 집중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 유독 코스피 쪽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겠죠. 지수상으로 2% 이상 올라가며 3,62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시총 1위권부터 한 10위권 내에서 뚜렷한 시세 내는 쪽은 없습니다. 여전히 AI 반도체 진영의 테스트 속에 리노공업 정도만 시총 상단에서 힘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개장 후에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